안녕하세요. 테일러TV 타고현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자, 요즘 100세 시대 안티에이징 열풍이죠. 중년 성형 수술은 젊어 보이면서도 인상이 좋게 유지하는,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만큼 생각할 것이 많고 난이도가 있는 수술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을 위한 콘텐츠가 많이 없어 보여서 오늘은 중장년의 눈꺼풀 처짐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볼까 하고요. 요즘 눈꺼풀이 처져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이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일러 탁탁. 중년 눈꺼풀 처짐은 일반적인 쌍꺼풀 수술로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서 늘어난 눈꺼풀 피부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쌍꺼풀에서 절개해서 눈꺼풀에 처진 피부를 걷어내주는 상안검 수술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눈썹 밑에서 절개를 해서 처진 피부를 제자리로 올려놓는 눈썹 파고상 수술이 있겠습니다. 테일러 탁탁. 자,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이거부터 알고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 눈꺼풀의 피부는 눈썹에 가까워질수록 두꺼워지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얇아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상안검 수술은 아래쪽 쌍꺼풀 쪽에서 절개를 하기 때문에 처진 피부를, 얇은 피부를 절제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두꺼운 피부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쌍꺼풀 위쪽을 만들기 때문에 눈두덩이가 조금 더 두툼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눈썹 파고상 수술은 두툼한 피부를 절제해서 얇은 피부의 면적을 늘려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눈두덩이를 얇게 만드는 효과는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쌍꺼풀이 없거나 혹은 눈매 교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수술을 밑에서 따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수술 모두 눈썹 하수가 있는 경우에는 눈썹 하수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마거상을 같이 조합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테일러 탁탁. 자, 그러면 각각 어떤 경우에서 추천을 하게 될까요? 일단 전제는 눈썹 하수가, 눈썹 처짐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가 되겠습니다. 피부가 쌍꺼풀 쪽의 피부와 그다음에 눈썹 쪽 피부까지 전반적으로 얇으면서 처진 경우에는 상안검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피부가 얇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 자체도 많이 풀리고 느슨해지고 또 약간 지저분하게 주름처럼 생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상안검 수술로 쌍꺼풀도 정리하면서 수술해 주는 것이 좋겠고, 안검하수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안검 수술을 하면서 안검하수 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상안검 수술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일러 탁탁. 반대로 피부가 두툼하고 굉장히 무거운 경우에는 상안검으로 수술하게 되면 두터운 곳에서 피부가 접히기 때문에 조금 사나운 느낌을 줄 수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눈썹하고 거상을 조합해서 수술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내고 가벼운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또 눈꼬리 쪽에 피부가 많이 처진 경우에는 상안검 수술로 뒤쪽을 많이 절개를 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눈썹 하고상을 조합해 주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두 가지 수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상안검 수술은 쌍꺼풀 라인에서 피부를 절제해내는 수술이고, 얇은 쪽 피부를 절개해내는 수술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피부가 다 얇은 분들에게 적합한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눈썹 파고상 수술은 눈썹 밑에서 두꺼운 피부를 제거해서 얇은 피부의 면적을 늘려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눈두덩이가 두툼하고 피부가 두꺼운 분들에게 적합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테일러 탁탁. 자,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이 있죠. 설명을 꼭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설명드린 두 가지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역시 안구건조증입니다. 안구건조증이 왔을 때에는 수술을 3일부터 온찜질을 적당하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인공누액도 적절히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아무래도 절개가 들어가는 수술들이기 때문에 하얀색의 흉터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상안검 수술의 경우에는 이 흉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부의 높이차, 위쪽 피부와 아래쪽 피부의 높이 차이를 적절하게 맞춰주면서 수술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고정이 너무 강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꼼꼼하게 봉합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눈썹 하거상 수술의 흉터 같은 경우에는 눈썹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눈썹의 방향을 적절하게 고려를 해서 수술해야 되고, 눈썹 문신을 수술 전후에 반드시는 것도 흉터를 좀 덜 보이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테일러 탁탁. 그럼 눈썹 처짐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눈썹 처짐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안검 수술이든 눈썹 화과상 수술이든 받고 나면 오히려 인상이 더 강해지는 부작용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수술 전에 눈썹 처짐이 있는지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눈썹 처짐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안검 수술이나 눈썹 화과상 수술을 할 때 알륜근 현수법, 알륜근을 뼈막에 걸어주는 알륜근 현수법 혹은 이막은 거리법, 이런 방법들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주면 눈썹 처짐이 덜 발생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썹 처짐이 발생을 해서 인상이 더 강해지거나 눈두덩이 더 두툼해진 경우에는 추후에 이마 거상을 통해서 교정을 해주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테일러 탁탁. 자, 오늘은 중년 눈처짐을 가지고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사실 처지는 게 여기만 처지는 게 아니라 정수리서부터 시작해서 다 처져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각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처졌는지를 먼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거에 맞춰서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정해진 방법이 제일 좋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제일 많이 처진 부분부터 교정을 해줘야지 인상이 강해지거나 혹은 어색해지거나 부자연스럽거나 이런 부작용들을 최대한 방지할 수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의 눈이 다르듯이 성형 방법도 모두가 다 다르게 적용되어야겠죠. 본인한테 적합한 진단을 받고 적합한 방법으로 수술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더 다양한 안티에이징 수술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